안녕하세요. 저는 30대 돌싱녀입니다. 최근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은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예전 시댁 생각이 많이 나네요. 스스로 일한 만큼 돈을 벌고 살아가는 게 평범한 사람들의 삶이라면 누군가에게 기생을 해야부터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손절한 시댁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는 초등학교 때 어머니를 여의고 백반집을 운영하시는 아버지와 단둘이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진학했으면 하는 눈치셨지만 저는 가게 일을 본격적으로 해보고 싶었습니다. 무언가 새로운 시도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마구 들어서 전국적으로 유명하다는 백반집이나 한식당을 많이 가보고 메뉴나 요리법에 대한 연구를 했어요. 신메뉴로 곤드레 돌솥밥을 개발했고 반찬들도 가짓수를 줄이되 좀 더 토속적이고 영양가 높은 메뉴들로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적극적이지 않은 집밥 컨셉으로 나이 드신 분들께 어릴 때 먹던 고향의 맛, 젊은 층에게는 다이어트에 좋은 건강한 맛으로 홍보를 했었는데 반응이 좋았어요. 단체 예약 손님들이 많아졌고 특히 여성 고객층이 눈에 띄게 늘었고요. 30평 남짓한 가게는 늘 북새통을 이루었고 지역 방송국에서 취재도 왔으니 말 다 한 거죠. 제가 함께 운영하고 있는 가게 매출은 3년 만에 최고치를 갱신했어요. 아버지 혼자 경영하실 때 기본적인 수익 구조가 탄탄한 가게였지만 제가 변화를 모색하고 마케팅 홍보에 힘쓰면서 시너지 효과가 났습니다. 새로운 시도를 하면 손님들에게 좋은 반응이 나오니까 제 스스로도 신이 나서 장사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일한 지 7년 가까이 가게는 수익 안정권에 들어섰어요. 전세로 살고 있는 주택을 자가로 매입하고 우리 집을 가지고 싶던 꿈도 이뤘고요. 그러던 어느 날 가게 옆 비어있던 점포가 팔리면서 인테리어 공사에 들어갔어요. 건물주인 아주머니가 치킨집이 들어온다면서 젊은 남자분이 사장이라고 제 또래니까 친하게 지내라고 하셨죠. 안녕하세요. 옆집에 오픈한 치킨집입니다. 개업떡 드리려고 왔어요. 치킨집 사장님이요. 이상한 것보다 더 젊은 분이네. 백반집 임사장이요. 잘 지내봅시다. 인테리어 공사한다고 분주한 게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개업을 한다고 인사를 왔더군요. 아버지랑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 소리가 주방에서도 들렸습니다. 주연아, 여기 좀 와봐라. 옆집 사장님 오셨어. 아버지가 나와 보라고 하셔서 하던 주방 일을 그만두고 나갔어요. 여기는 내 딸이고 나랑 공동 사장하고 있어요. 젊은 사장들끼리 인사하라고 인사를 하려고 얼굴을 보는데 서로 놀라버렸습니다. 혹시 김경환, 임주연 같은 초등학교를 다닌 동창이었어요. 전학 갔던 걸로 기억했는데 오랜만에 다시 보니 얼마나 반갑던지 옆집에 배달 포장 전문 치킨집을 오픈한다고 하더군요. 일반 직장을 다니다가 퇴사하고 사업은 처음이라고요. 든든한 아군이 생긴 기분이다. 앞으로 잘 부탁해. 식사 필요하면 언제든 우리 집 와서 백반 먹어. 며칠 뒤 치킨집은 개업하고 손님들이 많이 몰렸어요. 오픈빨이라고 할 수도 있었지만 호기심에 구매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배달 포장 전문이라 가격이 저렴해서 많이 사 먹더라고요. 다른 상가 가게들은 한산했는데 저희 백반집과 치킨집은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하루는 간만에 장사를 일찍 끝나서 영업 마무리하고 쉬고 있는데 친구가 남은 치킨을 들고 와서 맥주 한잔 하자고 했어요. 주연아, 너 남자친구 있어. 나 맨날 집 가게만 왔다 갔다 하니까 없지. 넌 여자친구 있어. 주연아, 나 사실 어릴 때 너 좋아했는데 몰랐지. 진짜 몰랐어. 그랬구나. 넌 나 어떻게 생각해? 또 친구지 좋은 친구. 그럼 지금부터 남자를 생각해 보는 건 어때? 생각지도 못한 고백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날의 고백을 계기로 얼마 후 저희는 결혼을 전제로 사귀게 되었답니다. 둘 다 장사를 하면서 오는 고민거리나 관심사가 비슷해서 말이 통하니까 빨리 가까워지게 되더라고요. 둘이 매일 시간 날 때마다 붙어 있다.
보니 주위 사람들도 연애 사실을 알게 되었고 양가 어른들도 결혼을 허락한 공식 커플이 되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던 시기 어느 날부턴가 아버지는 점심 장사가 끝나면 부쩍 피곤해 하셨어요. 아무래도 60대를 앞두고 있는 연세라 예전처럼 새벽부터 저녁까지 가게 일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 싶었죠. 그래서 아버지는 점심때만 함께 일하고 나머지 시간대는 직원 수를 좀 늘리기로 했습니다. 그날도 새벽장을 보고 와서 가게 오픈을 준비하는데 아버지가 오셨어요. 늦지막이 가게 나오시라고 해도 몸에 배인 부지런함 때문에 소용이 없더군요. 아빠 창고에서 물품 재고 좀 봐주세요. 알았어. 저번 주 구매했던 거 위주로 보면 되지. 저는 주방 이모님들, 홀 담당 직원들과 함께 영업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죠. 2시간 남짓한 시간을 정신없이 보내다가 그제야 아버지가 안 보인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모, 우리 아빠 못 보셨어요. 사장님 아까 창고 간다고 안 하셨어. 그 뒤로 못 봤는데 뭔가 이상해서 가게 뒤편에 있는 창고로 갔더니 아버지가 바닥에 쓰러져 계시는 겁니다. 아빠, 이게 무슨 일이야? 정신 좀 차려봐요. 저도 모르게 비명을 지르면서 큰 소리로 울부짖었더니 직원들이 달려왔어요. 급하게 119를 불러 구급차를 타고 근처 병원으로 갔습니다. 태어나서 이런 충격적인 상황은 처음 겪는 터라 무슨 정신으로 의료진들과 대화하고 일처리를 했는지 모를 정도였어요. 사방에 응급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있고 그 속에 저희 아버지가 누워 있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환자 보호자분 되시죠? 지금 환자분이 정신이 조금 돌아오신 것 같아요. 옆에서 상태를 지켜보시고 안내에 따라서 검사를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병원에서의 일은 기다림의 연속이었어요. 응급실 한편에 누워 있는데 의사만 몇 번 왔다 가고 검사를 받는 걸 기다려도 차례가 오지 않았죠. 차츰 아버지 의식이 돌아왔고 CT 검사와 MRI 검사 등 각종 검사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제 말이나 의료진 말을 알아듣기는 하시는데 또렷하게 정신을 차리지는 못하더라고요. 다행히 반나절이 걸린 검사가 끝났을 때 말씀을 하실 정도로 회복했어요. 남자친구가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와주었고 멍한 상태의 저희를 집으로 데려다 줬습니다. 그날 밤 기절할 때 세면 바닥에 넘어져서 팔과 다리 곳곳에 멍이 든 아버지를 보는데 마음이 찢어진다는 게 어떤 건지 알 것 같았어요. 며칠 후 검사 결과를 들으러 병원을 찾았습니다. 아버지는 뇌종양이었습니다. 머리 오른쪽 부분에 탁구공 크기만 한 종양이 자리 잡고 있다고 했어요. 악성인지 양성인지 더 살펴봐야겠지만 두개골을 열어 제거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악성 뇌종양 3급의 뇌 일부를 떼어내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완전하게 제거는 어려워서 남은 종양은 방사선 치료를 받게 되었고요. 수술 후에 후유증으로 아버지는 말이 어눌해지고 몸에 힘이 없다고 하더군요. 당연히 예전처럼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었고 집에서 쉬게 되셨죠. 조연아 소원이 있어 뭔데요? 아빠 뭐든 들어드릴게요. 말씀을 하세요. 내가 아직 걸을 힘이 있을 때 신부 입장 같이 하고 싶구나. 건강해지려고 노력할 거야. 결혼을 좀 더 앞당기면 어떨까 싶구나. 결혼을 준비하는 중이었다가 아버지 몸이 편찮으셔서 잠정적으로 미뤄둔 상태였거든요. 남자친구와 예비씨 댁에 상의를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양가 상견례를 마쳤습니다. 예비 시어머니와 예비 시누이는 화려하고 자기 주장이 강해 보이더군요. 소소하고 평범한 남자친구와는 다른 모습이라 말하지 않으면 가족이라는 걸 모르겠다 싶었어요. 그리고 결혼을 하면 아버지 병원 치료를 생각해서 신랑과 저 아버지 이렇게 함께 살기로 했어요. 혼수도 원래 있던 물건을 쓰고 필요한 것만 따로 사기로 했고 예물은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정확하게 요구한 제품이 있어서 그대로 해줬습니다. 자기 어머니랑 여동생은 패션이나 꾸미는 걸 굉장히 좋아하나 봐. 여자들은 다 그렇지 관심 없는 너가 특이한 거야. 예물로 산 가방이랑 옷도 생전 처음 보는 브랜드더라.
평소에 갖고 싶었던 거 샀다고 둘 다 엄청 좋아했어. 그런 게 좋을까? 신기해. 어떻게 가족인데 이렇게 다를까? 남녀 성별이 달라서인가? 너랑 나랑 둘 다 취향이 비슷하면 됐지? 우리 엄마랑 동생은 원래 그래. 신경 쓰지 마. 결혼 앞두고 아버지와 저는 서울에 갔어요. 같이 갈 때가 있다. 하시더라고요. 주연아, 아빠가 너 결혼하면 주려고 산 아파트다. 이 집 사려고 아빠가 열심히 일했어. 고마워. 아빠 항상 쉬지도 못하고 일만 했잖아. 아낌없이 주는 나무도 아니고 나 다 주면은 아빠한테 뭐가 남아. 너 남겼잖아. 아빠는 우리 딸만 잘 살면 바라는 거 없어. 지은 지 30년 된 아파트였지만 역세권으로 위치가 좋은 곳이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구입해서 시집 갈 때 주려고 했는데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근처에 지하철역이 생기고 집값이 많이 올랐다고 했어요. 돈이나 모든 것을 떠나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져서 고마웠지만 일평생 자식과 가게만 바라보고 살다가 투병하는 아버지를 보니 마음이 서글펐습니다. 직원들 휴가도 주고 무사히 결혼식과 신혼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결혼식장에서 여태 아버지가 그렇게 행복해 하시는 걸 처음 본 것 같았죠. 모든 것이 잘 될 것만 같은 나날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어요. 악성 뇌종양은 수술이 잘 끝나고 치료를 해도 재발이 잘 되고 예후가 안 좋을 수 있다. 했는데 그날의 충격은 아직도 잊을 수 없네요. 아침에 인사드리려고 소파에 앉아 계신 아버지를 봤는데 이미 돌아가신 후였어요. 쇼크에 말도 못하고 숨도 못 쉬고 있는데 남편이 저를 보고 달려와서 아버지 상태를 확인해 줬습니다. 장례식은 조용히 지냈습니다. 부고를 알릴 친척들도 많이 없고 대부분 아버지 친구분들이나 동네 분들이 오셨어요. 결혼을 해서 남편이 옆에 있어주고 시댁 식구들이 와준 게 그나마 다행이었죠. 아버지가 결혼을 재촉하고 하셨던 게 그때 생각해보니 본인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한동안 기력이 없었네요. 삶에 대한 의욕이 사라져버려서 늘 멍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아버지가 피땀 흘려 키운 가게를 내버려 둘 수 없어서 일을 했고 직원들이 저를 많이 배려해줘서 그나마 버텼습니다. 시간은 참 빠르게 흐르더군요. 49제를 지내고 나니 아버지의 부재가 더욱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뉴스에서 조류 독감 관련 기사가 쏟아지더라고요. 전국적으로 심각할 정도로 조류 전염병이 번져서 양계업계나 관련 사업체들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저희 신랑이 운영하던 치킨집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사람한테도 전염이 된다는 소문이 빠르게 번지더니 조류 독감이 발생한 시점부터 절정에 이를 때까지 내내 적자를 면치 못했어요. 몇 달간 이어지는 난리에 남편은 버티기 어려웠는지 자기 가게를 정리하는 건 어떨까 말하는 게 아니겠어요. 자기야 사실 가게도 대출받아서 시작한 건데 이자도 못 낼 상황이야. 상황이 언제 나아질지도 모르겠고 치킨집 정리하고 내가 백반집 일 같이 하는 건 어때 나야. 같이 일하면 좋지. 혼자 운영하니까 힘도 들고 남편의 치킨집을 정리하고 백반집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며칠 백반집 업무를 함께 하던 남편은 생각보다 자리 회전율이 좋고 단체 손님이 많은 것에 놀라워했어요. 수익을 보고 더 놀라고요. 가게가 자리 잡았다는 건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 이 주변 상권에서 가장 잘 되는 거 아냐? 가게마다 매상이 얼마라고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꽤 괜찮은 편이겠지. 치킨집 정리하고 자기랑 백반집 하기로 한 건 신의 한 수 같아. 수익이 얼마였고 적자는 어땠는지 자세히 말하지 않았지만 얘기를 들어보면 치킨집을 운영하면서 경영난에 시달린 모양이에요. 결혼하기 전에는 몰랐는데 남편은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약한 편이었어요. 그 둘이 무언가 부탁하거나 얘기를 하면 꼭 들어주고요. 어느 날 얼굴이 너무 어둡길래 이유를 물었더니 시어머니와 시누이 용돈을 줘야 하는데 백반집에서 받는 월급으로는 무리라더군요.
자기야, 나는 그저 종업원이잖아. 자기가 우리 엄마랑 동생 용돈 주면 안 될까? 내가 일 더 열심히 할게. 남편 말대로 자동차 할부에 보험료, 각종 세금, 기본 생활비 제외하면 남편 월급이 빠듯할 것 같았죠. 이제 저에게는 이 사람들이 가족이고 여유 있는 사람이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제가 용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용돈을 준다는 이야기를 들어서인지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생전 연락도 없더니 돈에 관련된 일은 남편보다 저를 먼저 찾더라고요. 하루는 시누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언니 할 말이 있는데, 네 아가씨 무슨 일 있어요? 이번에 친구들이랑 해외여행 가기로 했는데 돈이 좀 부족해서요. 이번 달 용돈 다 올려주면 안 돼요. 필요할 때마다 돈을 줬더니 버릇이 되는 것 같아서 가게에 나와 일손을 도우라고 했습니다. 저 대학원 수업 있어서 시간 날 때만 가도 되죠. 알았어요. 수업 없을 때 와요. 시누이는 가끔 가게에 나와서 2개 3시간씩 홀서빙 일이나 계산 업무를 도왔어요. 그러고는 요즘 시급이 10,000원도 안 되는 게 말이 안 된다면서 시급을 최소 20,000원으로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다른 직원들하고 차등을 둘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했는데 자신은 저와 하나뿐인 동생이지 않냐며 애교를 부려서 저도 어쩔 수 없이 허락했어요. 대신 다른 사람들한테는 비밀이라고 약속하고 시급을 올려줬습니다. 자기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일하러 오는 게 얄미웠지만 아직 사회생활도 안 해. 본 학생이 뭘 알까 싶었죠. 처음 백반집 일을 같이 할 때 남편은 가게 운영의 모든 일을 함께 했습니다. 하지만 결혼한 지 1년쯤 되니까 점점 가게 일을 쉬거나 손님이 많을 때만 일을 하는 거예요. 어차피 자신은 사장이 아니라 직원으로 일하니까 직원 일만 잠깐 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제가 남편에게 다른 직원들과 똑같이 월급을 주는 건 사실이었지만 일이 너무 바쁘고 힘들 때 나 몰라라 하는 건 엄청 서운하더군요. 여보, 내가 어제 친구들 얘기 들어보니까 전기자동차 관련 주식이 그렇게 전망이 좋대. 우리도 가게 일만 할 게 아니라 그런 쪽으로 투자 좀 해보면 어때? 우리가 무슨 투자야 잘 알지도 못하는 건 애초에 하면 안 돼. 난 가게 일만으로도 벅차 여보는 너무 가게. 일밖에 몰라. 사람이 어떻게 맨날 밥만 먹고 살아? 지루하게. 그 지루한 일이 우리 먹여 살리고 있어. 여보, 아무리 그래도 하루에 한 번은 식당 일 같이 하자. 요새 왜 점점 가게 일 안 나와? 맨날 똑같은 메뉴일 여보는 지겹지도 않아? 어떻게 10년이나 했어? 남편은 변덕이 많고 실증을 빨리 내는 성격이었어요. 결혼 생활을 할수록 단점이 보이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러다 결혼 생활을 뒤흔들 만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웬일로 휴일에 시어머니가 집에서 보자고 연락이 온 거예요. 남편은 쉬는 날이라고 친구들과 낚시를 갔고 저 혼자 있었죠. 결혼을 하고도 왕래가 많이 없던 시어머니가 할 말이 있다고 하니 걱정이 앞섰어요. 어머니, 어서 오세요.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가게 일이 바빠서 자주 못 찾아뵙고 죄송해요. 일이 바쁜데 그럴 수 있지 뭐. 전화는 가끔 하잖니. 식사는 하셨어요. 차 드실래요? 식사나 차는 됐고 우리 얘기 좀 하자. 네, 네, 말씀하세요. 어머니, 이번에 선미 결혼하기로 했다. 아가씨가 결혼을요, 오래 사귀었다는 그 남자친구랑 하는 거예요. 그래, 이번에 남자친구가 대기업에 입사했잖아. 아예 결혼시키려고 양가 합의했어. 너무 잘 됐네요. 아가씨도 이번에 대학원 졸업한다니까 좋은 타이밍이네요. 시어머니 말로는 새해라서 아는 보살집에 신수를 보러 갔다가 시누이와 그 남자친구를 넣었더니 올해 안에 결혼 무조건 시켜야 한다고 했대요. 남자친구가 인기가 높아져서 회사 안에서 다른 여자들이 낚아채 간다고요. 그래서 말인데 선미 결혼할 때 집 좀 해주면 어떨까? 내 집이요? 무슨 말인지 너 서울에 아파트 있는 거 신우 결혼 선물로 좀 주라고 서울 아파트요? 그건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경환이가 얘기하더라. 너 서울 아파트 물려받았다고
위치도 좋고 시세도 많이 올랐다고 얼마나 자랑하던지. 어머니,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아버지가 저한테 남겨주신 유산 같은 건데 어떻게 월세나 전세 안 주고 그냥 가지고 있다면서 아무도 안 살고 있는 아파트가 무슨 소용이야. 넌 이 집도 있고 가게도 그렇게 잘 되는데 신우 결혼하는데 너도 뭐 좀 해야지. 가족끼리 그것도 못 해주니. 시어머니 얘기를 듣다 보니 어이가 없어요. 말이 안 나왔습니다. 예비 사위가 대기업 다니고 예물 좀 해온다는데 우리 집은 어떻게 가만히 있니? 저가 혼수나 예물 같은 거 짜잘하게 할 거 없이 아파트 한 채 딱 해가면 깔끔하지 안 그래. 제가 아가씨 결혼할 때 다른 걸로 도울게요. 아파트는 안 돼요. 어머니, 또 어쩜 애가 그렇게 냉정하게 딱 자르니? 우리가 남이야 가족끼리 서로 필요할 때 도우고 해야지. 평소에도 그렇게 돈하고 가게밖에 모른다며 사람이 있을수록 베풀고 살아야 한다. 죄송해요. 그건 안 돼요. 제가 단호하게 안 된다고 계속 거절하자 시어머니는 화가 났는지 인사도 받지 않고 가버렸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어떻게 벌어서 저를 위해 사주신 아파트인데 그걸 신우 결혼할 때 주라니요. 처음에는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지 하다가 생각할수록 기가 막히고 화가 나더라고요. 그날 저녁 외출했던 남편이 돌아오고 제가 따져 물었어요. 여보, 당신이 어머니한테 나 서울에 아파트 있는 거 얘기했어. 서울 아파트. 아, 예전에 아버님 돌아가시고 자기 물려받았다고 말했었을걸. 근데 그 얘긴 왜 오늘 어머니 오셔서 당신 동생 결혼한다고 나보고 그 아파트 주라 하시더라. 선미 결혼 확정됐대. 진짜 빨리 보내시려고 마음 먹었나 보네. 당신은 무슨 동네 사람 결혼하듯이. 말해. 여동생 결혼인데 관심이 없어.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내 아파트 주라고 하셨다니까. 그래. 상대가 대기업 합격했다 하더라. 그럼 우리도 집 정도는 해가야겠지. 집 정도는? 근데 그게 왜 내 아파트냐고. 그럼 우리 집에 능력되는 사람이 당신밖에 없잖아. 하나뿐인 동생이 시집 가는데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 아파트 사람도 안 살고 비어 있잖아. 예비 신랑 회사도 서울이고 잘 됐네. 그 집이 어떤 집인데? 그런 말을 쉽게 해. 집도 사람이 안 살고 그냥 놔두면 썩어 아끼다. 똥 된다는 말 몰라. 내가 이런 사람과 결혼해서 살았나 싶었어요. 본인이 받은 월급에서 생활비도 한 푼 안 주고 자기가 어머니랑 여동생 용돈도 저보고 주라 하더니 이제는 동생 결혼 선물로 저희 아버지 유산까지 넘보다니 결혼 생활 자체에 회의감이 들더군요. 그 뒤로 시어머니 시누이, 남편 세 사람의 합동 압박이 시작됐습니다. 하루는 시누이와 시어머니 둘이 가게까지 찾아왔어요. 얘기 좀 하자. 어머니, 저 지금 가게 오픈 준비해야 해서 바빠요 하실 말씀 빨리 해주세요. 무슨 말을 할지 뻔했기에 빨리 마무리하고 일을 시작하려 했죠. 아니, 너는 시어머니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니 돈 좀 있다고 눈에 뵈는 게 없니? 한 달 가까이 신우 결혼 자금 문제로 실랑이를 했더니 저도 한계가 왔어요. 신우는 잠깐 알바한답시고 한두 시간 와서 결혼 혼수 리스트를 주고 가지를 않나. 어머니는 집으로 가게를 찾아와서 아파트를 내놓으라 하질 않나. 심지어 남편은 중간에서 아무런 중재도 없이 나 몰라라 뒷짐지고 결국 자기 동생 결혼해 너가 돕는 건 당연하다 이런 입장이었어요. 여긴 제가 일하는 곳이고요. 무슨 빚쟁이 같이 매번 찾아오셔서 이러시는 거 저 불편해요. 빚쟁이? 너 어떻게 그런 말을 언니 빚쟁이라니 어떻게 가족한테 그런 말을 해. 엄마 괜찮아. 제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도 아니고 시어머니 신우 남편까지 일도 안 하면서 저만 보고 있으니 정말 더 이상 못 참겠더라고요. 우리 경환이 어디 가서 빠지는 인물도 아니고 똑똑한 애야 치킨집도 장사 잘 되고 있었는데 너희 가게에서 손님 다 뺏어가고 가게도 접게 되고 조류 독감이 문제였지. 왜 저희 가게 탓을 하세요? 너 가게 하면서 돈 좀 번다고 네가 잘난 줄 알아. 배운 것도 없고 애미도 없는 네가 좋아서
결혼 허락한 줄 아냐고. 먹고 살기 괜찮다고 해서 장가 보냈는데 자기 신랑 직원 취김이나 하고 내가 속이 터져서 여태 그 꼴을 안 보고 살았다.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애미가 없다니. 경환이는 그럼 부모님 두 분 다 있어요. 경환이도 아버지 없잖아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하세요? 애비 없는 거랑 애미 없는 게 같니?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말을 안 섞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돌았었습니다. 본의 아니게 가게에서 소리를 치며 말싸움을 해서 직원들도 다 들어버렸어요. 20년 넘게 같이 일한 주방 이모들도 시어머니가 너무하다며 이게 무슨 시집살이냐고요. 돌아가신 아버지 살아 생전에 결혼하는 모습을 보여드린 건 너무 잘한 일이었다고 생각했지만 신우 결혼 때문에 평소 시어머니가 저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지 알게 되니까 없던 정도 떨어지더군요. 여보, 당신 치킨집 정리한 이유가 우리 가게 때문이야.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오늘 아침에 어머니 가게 다녀가셨는데 당신 치킨집 문 닫은 거 우리 가게에 손님 뺏겨서 그렇다고 하시더라. 엄마 또 왔다 갔어. 아니 뭐 아예 상관없다고 할 수 없지.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 그게 왜 우리 가게랑 관계 있어. 시기적으로 조류 독감에 자기 재정적으로 문제 생겨서 문 닫은 거 아니었어. 손님들이 너무 백반집만 가니까 손님 뺏긴 거야. 그거는 사실이지. 남편이 그렇게 생각하는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희 가게는 아버지 때부터 20년 가까이 해온 장사고 남편 치킨집은 1년도 안 된 가게였는데 손님을 뺏겼다고 생각을 했다니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더니 그 말이 딱 맞았습니다. 엄마, 우리 와이프한테 너무 자주 찾아가서 아파트 얘기하지 말라니까 오히려 역효과야. 기회 보고 살살 달래볼게. 아니면 아파트 열쇠 찾아보고 선미 그 집 들어가게 살게 해준다니까. 그러네. 들어가서 사는데 본인이 별 수 있어. 그냥 계속 살라 하겠지. 마음이 모진 사람은 아니라니까. 휴일 아침부터 남편 목소리가 들려서 웬일로 먼저 일어났나 했더니 시어머니와 통화하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범죄 작당 모의도 아니고 제 아파트를 신우한테 주려고 의논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는 하다하다 막장으로 가는구나 싶었죠. 이렇게 정황을 알게 된 이상 혼자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겠다 싶더군요. 평상시처럼 아무렇지 않게 생활했어요. 그리고 오후에 신우를 잠깐 불렀어요. 아가씨, 우리 얘기 좀 할까? 무슨 일이에요? 이상한 말 할 거면 그냥 갈 거예요. 그럼 그냥 가요. 안 들으면 아가씨만 손해인 이야기인데 신우에게 아파트를 줄 수는 없고 들어와서 사는 건 허락하겠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머뭇거리던 신우도 월세나 다른 부분 일체 무료로 살게 해주겠다 하니 좋다 하더라고요. 저축해 놓은 자금 한 푼도 없는 상황인데 7억이 넘는 아파트에 공짜로 살게 해주겠다니 좋다. 할 수밖에요. 이사할 날짜를 정해서 알려달라 했습니다. 남편도 시어머니도 집을 주겠다고 한 건 아니니 떨떠름한 표정이었지만 제가 한 발 물러서자 자신들도 한 발 물러서고 혼수나 예물을 해달라고 하더군요. 일단 그러겠다고 했어요. 아파트도 관리할 겸 오랜만에 서울에 갔습니다. 집도 둘러보고 문제가 있는 건 없는지 확인해 봤죠. 문득 아버지가 살아생전 저를 데리고 와서 집을 보여주시고 이야기해 주신 기억이 났어요. 30년 가까이 되는 작은 아파트가 마치 아버지를 닮은 것 같아 울컥하더군요. 아버지가 손수해준 도배지를 만지작거리다 그 길로 근처 부동산을 들렀습니다. 요즘 시세도 알아보고 이것저것 필요한 일 처리도 하고요. 다음 달 셋째 주 주말에 이사한다고 하더라고. 그때가 손 없는 날이기도 하고 예비 신랑 쉬는 날이라고 그렇구나. 한 달 정도 뒤네요. 알았어요. 그렇게 알고 준비할게요. 남편은 신우집도 혼수나 예물도 제가 준비한다는 얘기를 들어서인지 저한테 무척 잘했어요. 저도 겉으로는 다 좋은 척 웃으며 받아줬죠.
신우랑 이사 당일날 같이 들어갈 혼수를 알아보러 다녔어요. 혹시나 물색 없는 사람답게 자기 돈 아니라고 최신 제품 최고급을 외치면서 좋은 건 다 사려고 하더라고요. 언니, 나 진짜 이거랑 저거 다 사도 돼요. 그럼요. 아가씨 한 번뿐인 결혼인데 뭔들 못하겠어요. 오빠가 아가씨 결혼 축하한다고 뭐든 해주고 싶다고 했어요. 참 아빠 같은 오빠다. 그쵸? 오빠한테 진심으로 고맙다고 전해주세요. 그리고 얼마 전에 언니한테 뭐라 한 것도 다 잊어주세요. 진짜 아무것도 안 해주나 싶어서 엄청 섭섭해서 한 소리예요. 하나뿐인 동생의 첫 결혼인데 어떻게 그래요? 두 번 할 것도 아닌데 그쵸? 혼수 마련은 일주일에 걸쳐 진행됐고 화끈하게 시어머니 선물도 마련했습니다. 그렇게 원하던 돈질을 했더니 시누이나 시어머니도 대우가 달라지더군요. 결혼하고 그렇게 예쁨 받은 건 처음이었네요. 이사 전날 남편은 서울에 같이 가자고 했어요. 저는 가게 일 때문에 함께 하지는 못하고 관리인에게 따로 말해뒀으니 가보면 알 거라 했죠. 그러니까 진작에 이렇게 했으면 엄마랑 나랑 신경 전할 거 없고 좀 좋아. 자기야 앞으로 내가 더 잘할게. 사랑해. 생전 애정 표현에 인색하던 남편도 그날따라 어찌나 다정하게 구는지 이 집구석은 돈의 마음에 빗장이 풀리는 것 같았어요. 이사 당일 쉴 틈 없이 손님들을 받고 영업 정리를 한 뒤 휴대폰을 봤더니 신우 남편 할 것 없이 부재중 통화 문자를 50개 넘게 남겼더군요. 확인해봐. 조부터 시작해서 이게 무슨 일이냐 말이 안 된다. 전화? 왜 안 받아? 너 무슨 짓이야 등 참 다양하게 단계별 감정 상태를 알 수 있게 메시지를 보냈더라고요. 확인을 하면서도 웃음만 나와서 무시하고 집으로 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얼마 안 있어 남편이 왔어요. 이게 무슨 짓이야? 뭐가 전화는 왜 안 받아? 지금 서울에 내 동생이랑 매부 아파트 앞에서 대기 타고 있어. 혼수 들어오는 차들도 다 와 있고 빨리 해결해. 무슨 해결을 해? 해결은 당신 동생이 알아서 할 일이지. 뭐라고 지금 그 말은 그 집에 산다고 하는 사람들 말이 사실이라는 말이야. 저번 주에 세입자들 들어왔지. 아마 너 어떻게 세입자들 들여놓고 내 동생 보고 이사하라고 한 거야. 너 대체 그러게. 내가 이사 날짜 빨리 잡으라고 했잖아. 그렇게 미적대니까 그냥 월세 들어오려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받았지. 너 사이코야. 내 동생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럴 거면 처음부터 애초에 집에 이사하라니 이런 말도 하면 안 되지. 하도 아파트 내놓으라고 해서 살게 해준다고 했잖아. 난 충분히 기회 줬다고 생각해. 미적거리다가 그 기회를 차버린 건 당신 동생이고 남편은 더 이상 말을 안 하고 죽일 듯이 노려보더군요. 알아서 처리하겠거니 오랜만에 장사를 빨리 끝낸 터라 낮잠이나 잤어요. 전화 통화하는 걸 들어보니 혼수 차량 다시 돌려보내고 일단 신우랑 예비 신랑도 집에 다시 보내더라고요. 우리 결혼 다시 생각하자. 아니 이혼해. 나는 다른 건 참아도 거짓말하고 사기꾼 같은 여자랑은 못 살아. 사기꾼 어떻게 진짜 사기꾼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까? 뭐 내가 당신이랑 어머니 작당해서 나 몰래 아파트에 입주시키려는 거 모를 줄 알았어. 누가 먼저 사기 치려 해서봤는데 그리고 내가 내 집 갖고 새들인 건데 그게 왜 사기야? 나랑 너희 가족이 계약했어. 노노, 왜 할 말 없니? 어머니도 그러더라. 내가 돈 없으면 결혼시킬 자리 아니었다고. 너도 네 어머니랑 똑같아. 치킨집 말아 먹은 게 네 능력이 부족해서지. 왜 내 탓을 해? 그래도 백반집 직원 한다고 했을 때 불쌍해서 써줬더니 공동사장 안 시켜줬다고 뭐 너가 잘했어. 봐, 내가 사장이 뭐야? 회장도 시켰겠다. 허구한 날 늦잠에 취미활동하기 바쁜데 너 같은 사람 누가 일을 시켜주니 말 다 했어. 너 어떻게 남편한테 그런 말을 해? 그리고 내 동생한테 이런 짓 하고 넌 우리를 가족이라고 생각은 했니? 네 엄마, 여동생 용돈 그까짓 거 줄 수 있어? 너는 내 돈도 네 돈이고 네 돈도 네 돈이야. 결혼하고
근 2년간 나한테 생활비 한 푼 준 적 있니? 여태 내가 다 했어. 내가 아내는 맞아 돈 줄인 거 아니고 넌 날 사랑한 게 아니고 너 대신 돈 벌어올 사람 한 명 구한 거나 다름없어. 돈 때문에 힘들어한 거 알고 있었고 내가 그 어려움 함께 이겨내려고 한 것도 맞아. 하지만 내가 너희 가족한테 한 거 너무 당연시하고 부족하다고 욕까지 얻어먹으면서까지는 못 살겠다. 네 말대로 이혼하자. 우리 그 다음날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집으로 찾아와서 난리를 부렸습니다. 인간의 탈을 쓰고 이런 짓을 벌일 수는 없다고요. 저는 말했죠. 본래 자기 것이 아닌 것을 탐내면 화를 잇는 거라고요. 너의 능력대로 돈 벌어서 집을 사라고요. 이런 개념 없는 년 같은 이라고 시집와서 네가 한 일이 뭐가 있어. 뭘 해줬다고. 이런 짓을 벌이고도 당당해. 앞으로 어떻게 우리 얼굴 보려고 이런 짓을 해. 지금 입고 계신 거 먹고 사는 거 제가 다 해드린 거예요. 말 가려하세요. 그리고 말 잘 꺼내셨어요. 아드님이 저와 이혼하자고 해서 이혼하려고요. 우리 가족을 가족이라고 생각은 했니? 어머니야말로 저를 며느리라고 생각하셨어요. 늘 돈이 필요할 때만 연락하시고 그 외에는 안정에도 없었잖아요. 이번에도 그래요. 어떻게 저희 아버지 유산까지 탐내세요? 너는 가족끼리 그것도 못 해주니 저는 그런 가족 필요 없어요. 앞으로 상관없어졌으니 나가라고 했습니다. 후에 신우 혼수가 문제가 돼서 또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그 비싼 혼수들을 남편 카드로 산 걸 알게 됐던 거죠. 이미 그 시점에 이혼을 염두에 두고 있던 저는 그 가족들을 위해 한 푼도 쓸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귀하고 사랑하는 동생 결혼인데 오빠 카드로 혼수 살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했어요. 제 돈인 줄 알고 돈을 물처럼 펑펑 쓰더니 돈 폭탄을 맞은 셈이었죠. 자기 돈 아까운 줄 알면 남의 돈도 귀한 줄 알아야 하는데 기생충 같은 마음을 먹고 산이 잘 풀릴 수 없는 겁니다. 남편과는 이혼 조정에 들어갔고 남편과 시어머니는 합가를 한 모양이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저를 찾아왔어요. 경환이가 투자를 해쳤는데 잘 안 된 모양이야. 그래서요. 너가 여태 했던 일들 다 용서할 테니까 이혼 생각 다시 해보는 건 어떻니? 솔직히 얼굴 볼 필요 없는 사이였지만 우서른이고 해서 말이라도 들어볼까 했더니 사람은 바뀌는 게 아니더군요. 힘들어서 부탁하러 온 것 같은데 용서라는 말을 사용하는 걸 보니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구나 싶었어요. 못 들은 걸로 하겠다고 하고 마음에 남아있던 마지막 인연의 끈을 정리했습니다. 그 사람들 얘기를 듣고 싶지 않지만 중간에 연결된 사람들이 있어서 가끔 얘기를 들어요. 전 남편은 주식 투자해서 그나마 조금 있던 돈 다 날리고 폐인됐다. 하고 전 시어머니는 집에서 노는 아들 대신 식당 설거지 알바라 다닌다 하더군요. 전 시누이는 결혼하고 시집살이가 심해서 우울증 걸렸다는 얘기도 있고요. 욕을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지만 사람 귀한 줄 모르고 돈을 함부로 탐하면 끝이 좋지 않은 건 사실이더라고요. 소식을 들으면 새삼 저렇게는 살지 말아야겠다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혼을 하고 나서 생각보다 후유증이 오래 갔어요. 미련이나 아쉬움이 아니라 내가 왜 자진해서 호구 취급을 당했을까? 하는 후회와 반성이랄까요? 요즘은 가게 체인점 사업까지 하게 되면서 더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사정이 어렵고 절박한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체인을 내드리고 함께 일하고 있는데 새삼 이렇게 남에게 베풀고 살면 감사하다는 소리라도 듣네요. 저처럼 가족이라는 명목해에 너무 많은 희생을 강요당하거나 무시당하면서 살지 마세요. 그런 가족은 없느니 못합니다. 제 얘기 들어주신 모든 분들은 서로 위하고 사랑하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